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올 초부터 포스코 그룹 내에서 엮인 그런 상황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실제 3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상승을 시작한 그 시작점은 7,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고가 달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 들어서 고가가 18,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포스코 DX가 상승한 이유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동반 호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움직이면 안 되는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DX가 가지는 역할은 뭐 조금 2차전지 외에 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포스코 DX는 엄밀히 따지면 로봇 관련주랑 같이 엮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3월 달까지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 DX가 상승을 시작한 건 3월 달 이후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2월 달부터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고, 실제로 에코프로의 강세로 인해서 그룹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등주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DX까지 같이 상승세를 탄 겁니다. 자, 제가 그걸 직접 비교를 해서 보면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자, 아래에다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넣어놓고 보면 잘 보세요. 2월 달에 이미 홀딩스는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 이전에 상승을 시작한 이후죠. 자, 그런데 DX가 왜 이때 따라 붙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룹주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간 거예요. 자, 근데 주식시장에서 상승세의 원리가, 잘 들으세요. 이건 무조건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주가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포스코 DX가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한 건, 자, 3월, 4월, 그리고 7월 달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7,000원부터 45,000원이니까 대략 한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인 거죠. 이 정도의 상승을 보였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만들까요?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포스코 DX는 엄밀히 따지면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거는요, 약간 조금 오버슈팅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도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물론 고가에서는 급락을 하겠죠. 왜? 단기적으로 이격폭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많이 벌어진 만큼 이격을 채워야 되는 과정, 즉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을 무조건 겪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올해 3월달, 즉 계산하기 쉽게 1분기와 2분기를 볼게요. 그러면 상승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25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76만원이죠. 몇 배가 상승했죠? 3배가 상승했죠. 그쵸? 주가 상승폭은 3배입니다. 근데 실적의 상승폭은 2분기까지의 실적 상승폭은, 자, 잘 보세요. 22년도 그리고 23년 예상치 2,700억, 대략 100%가 안 되죠. 그쵸? 대략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오버해서 반영을 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 어느 정도까지를 반영할지 누구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잘 들으세요. 신고가 말고는 없습니다. 왜? 신고가가 달성이 되었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를 갔잖아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원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퓨처엠은 실제 양극재를 생산을 하죠. 자, 근데 포스코 DX는 어떨까요? 그런 성장 산업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정확히는 성장 산업 내에 속해 있는 게 포스코 DX는 아니죠.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갖다가 붙인다고 하더라도 1월 달부터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으로는 자, DX를 가지고 이런 뭐 로봇 관련된 그런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모두 다 접목시켜서 주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포스코 DX는 그룹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일종의 작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그쵸? 그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투자를 하려면 주식시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죠.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뭘 해야 됩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포스코 DX는 회수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쌍봉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다중고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건 포스코 DX의 추가적인 상승, 즉 추세적인 강세가 아니라 쌍봉 구간, 즉 다중고점의 움직임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바로 턴하는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하락폭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그리고 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어내야 돼요. 왜 단기 보유 전략이 되어야 하냐면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신고가 달성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 즉 직전에 물려 있었던 아니면 지금 차익 매물이던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이게 특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낸다는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진 이후에는 시세의 속도가 붙습니다. 자, 근데 포스코 DX는 그런 과정을 한 차례, 두 차례를 이미 겪었어요. 그쵸? 뭐 여기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니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룹사 내에서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상승세가 그룹사 내에 속해 있어서 나온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룹사의 힘이 빠졌을 경우에는 포스코 DX의 주가도 뭐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룹사가 왜 지금부터는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냐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앞을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처럼 굴뚝 종목이 33만원에서 76만원까지 즉 100% 이상 상승하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여기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5배가 올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앞에 뭐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매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믿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DX의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홀딩스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건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에코프로의 150만원 돌파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절대로 DX까지 시세가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이 고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걸 공략하는 게 아니라 즉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으로 생각해서 다중고점 즉 쌍봉 구간을 노리기 위해서 하방 쪽으로의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전략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포스코 DX에서 중요한 건 홀딩스에 대한 또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왜? 이쪽은 너무 강하게 앞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무시하고요. 무조건 DX의 가격 전략에만 집중을 하고 이건 단기 보유 전략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선물은 포스코 DX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포스코 DX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포스코 DX의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거친 이후여야 됩니다. 자, 근데 포스코 DX는 신고가를 언제 거쳤죠? 3월과 4월이 넘어올 때, 그리고 나서 4월 달에는 신고가를 달성하긴 했지만 여기는 이미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그리고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물론 실적을 보면요. 포스코 DX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이 단순히 좋아진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밝혀져야, 즉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포스코 DX는 엄밀히 따지면 2차 전지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룹사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받은 거고, 여기 보면 실적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요. 이익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물론 5%나 7% 이런
이익률이 낮다고는 볼 수 없죠. 상장기업 기준에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좋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이 1200억대의 그 프리미엄으로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그룹 내에 속해 있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4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를 봤을 때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뭐 추가적인 상승 뭐 또는 뭐 성장 산업에 대한 뭐 그리고 뭐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쵸? 그걸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6천원부터 45,000원까지 올랐으면 일단 최소한 5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쵸? 한 6.5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1200억의 예상 이익을 가지고 100배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그러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단순 PER 계산만으로 30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자, 만약에 2차 전지 내에서의 모멘텀을 받았다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뭐 이런 이 수급적인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 DX는 그런 부분이 없고 엄밀히 따지면 로봇주인데 로봇과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도 1월달과 2월달에 시세가 없다는 건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쌍봉, 그쵸? 그리고 이건 고점을 형성하면서 전에 시세를 만들어냈었던 세력들의 회수하는 작업에 그 구간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 말고는 앞으로는 특별하게 뭐 이런 뭐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제 기준상에는 2주의 기간을 보내는 걸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2주의 기간이 넘어가면 저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지만 이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장기 투자의 기준은요 2달입니다. 뭐 장기 투자라 그래서 뭐 2년 투자, 3년 투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2달 안에 모든 게 끝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기준치를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 시장에서 시세가 한 번 발생할 때는 등락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는 50%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200%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뭐 1000%가 넘게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3개월이에요. 물론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멀리서 주가를 바라보면 주식이 무한정 오르는 것처럼 즉 쉬지 않고 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좁혀서 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한 구간에 조정이 들어오고 이 조정 폭은요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40%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의 조정은 몇 프로가 나왔다고요? 21년 초부터 즉 9만원대 주가에서 5만원대까지 5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포스코 DX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만큼 지금은 가격대에서 민감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가격 전략으로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수익 모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아요. 최소한의 성의인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스코 DX는 엄밀히 따지면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주와의 시세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의 시세가 발생했지만 3월 말부터 발생한 시세는 2차 전지와 엮였어요. 왜? 포스코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즉 그룹주에 대한 수급적인 수혜를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주가 상승폭이 더 도드라지게 발생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요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